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선물을 대량 매수를 했었는데 어제 수급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선물 매수는 긍정적이나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청산한 부분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한 수급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강력하게 들어온 외국인 선물 매수가 여기에 더해 이 현물까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장이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는 일단은 그동안 구축되어 있던 하방 포지션을 청산을 했고 오늘은 다시 상방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으로만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에 또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월등히 많았던 그런 양질의 상승장이 오늘 좀 시장에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수급 환경이 연속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다가오는 FOMC에서 아마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시황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나 예를 들면 과거 이게 7년 전인지 9년 전인지 아직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정도 될 건데 7년 아니면 9년 전에 이 버냉키 쇼크라고 하죠.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면서 그 당시 국내 증시가 한번 쇼크를 맞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의 하락이 발생을 한다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테이퍼링의 시작이다 라는 점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인한 이 유동성 장세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과거의 공식과 지금의 시장의 흐름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이 금리 인상과 이 테이퍼링, 유동성 축소가 진행이 된다면 통상적으로 경기민감주의 상승과 가치주의 상승, 그 다음에 성장주의 하락이 과거의 공식이었다면 지금의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고성장주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러한 과거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실은 가치주 섹터의 상승 대비 성장주 섹터 그리고 신산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의 이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폭발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최근에 부단 이런 이 성장 산업 외에도 코인 시장이 매우 뜨겁습니다.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샌드박스라든지 위믹스 그리고 등등의 코인들이 연일 신고가를 달리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코인들과 연동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도 최근 굉장히 폭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많이 신경을 써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장 초반부터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 IT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SFA 반도체 등등 IT 반도체 수급이 집중되면서 일단 IT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최근 연 이틀 이 셀트리온 그룹의 반등 즉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반등이 더해지면서 지수적으로는 굉장히 강했고요. 더 의미 있는 부분은 상승 종목 수가 1700개 육박할 정도로 이 하락 대비 상승 종목 수가 많았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게 오늘은 그동안 그 아시아 증시가 다 밀리는 모습인데 또 국내 증시만 또 상승하는 모습이라 아마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 과도한 디커플링이 일부 해소되는 모습 속에서 들어온 수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네요. 자, 내용 볼게요. 간밤 미 증시 보면은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하락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페이스북, 엔비디아죠.
이런 성장 산업에 엮여 있는 섹터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일단 테슬라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서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고, 그러나 오늘 밤에는 또 약간 테슬라가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다가 아직 이 미국 허츠와 10만 대 계약에 사인은 하지 않았다. 이게 매출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은 사안이다. 등 최근 급등했던 이 테슬라 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경고성 메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이 오늘까지 올라왔던 테슬라 주가에 이제 제동을 걸 수도 있지 않나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 시장 보면은 이 NFT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해외 증시에도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페이스북의 반등은 그 NFT와 메타버스를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고, 엔비디아도 그런 부분에서의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이어서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선물 하방 포지션을 일단은 상방으로 돌려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 시장의 연속성을 보여야 될 걸로 보여주고요. 지난번에 삼성전자를 또 강하게 들어왔을 때 사실 그때도 1조 원 가량의 순매수를 보였었는데 그 연속성이 없고 그 다음부터 또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경계를 하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NFT 시장이 여전히 매우 뜨거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에 오늘은 가상화폐 섹터, 그 다음에 일부 초록뱀, 엔터미디어 섹터, 그 다음에 제넨셀,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 이렇게 해서 세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외에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시장의 상승 속에서 뭐 일정 구간의 상승 정도로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NFT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오늘 보면은 NFT 관련된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 시장에 차지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네요. 폴라리스 그룹도 자회사를 이용해서 NFT 사업을 확장하겠다. 그 다음에 갤럭시와 머니트리 오픈과 함께 접속 폭주했다. 식빵음리 김연경 첫 번째 작품 완판됐다. 아프리카 TV NFT 마켓 연다. 미투온 이 토큰 관련 뭐 메타버스 가장 저평가된 뭐 NFT 관련 뭐 등등, 그리고 페이코인 NFT 시장의 대중화 전략 발표, 글로벌 노리는 카카오 게임즈 넵튠 보라 블록체인 P2On 게임에 도전하나라는 이슈가 나왔고요. 여기에서도 들어가 보면은 사실 이 제목에서는 NFT라는 부분이 없는데,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인수한 이 유럽 법인, 즉 오딘의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의 유럽 법인을 인수하면서 지분의 50%를 이제 보유하게 됐죠. 이 부분에서 NFT에 대한 또 이슈가 나옵니다. 오딘의 NFT 기술 적용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손자 회사, 즉 자회사인 넵튠을 활용해서 이미 3년 전부터 간접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래서 최근 보라의 이 비트코인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더군요.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아마 빠진 게 컴투스 기사가 좀 빠졌는데, 컴투스 기사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오늘 좀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샌드박스라는 코인인데요. 샌드박스라는 이 코인인데 최근 한 300% 정도 상승을 한 어마무시한 이 코인입니다. 일단은 컴투스가 이미 투자를 해놓은 회사에 다시금 소프트뱅크가 1,000억을 투자한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이 관련된 이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NFT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조금 이따가 뭐 관련 종목군들 한번 다 봐보고요. 오늘 NFT 시장과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 섹터도 굉장히 강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보다는 뭐 비덴트, 뭐 우리기술 투자, 뭐 하나증권 등등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이 가상자산 과세 1년간 유예 방안이 시장에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지수 먼저 보면서 종목들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먼저 오늘 한번 볼게요. 해외 증시 먼저. 해외 증시를 먼저 보면은 나스닥도 신고가를 뚫고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강력한 음봉이 나왔을 때 일단 대비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추세가 굉장히 세다 정도로만 보고 가야 될 것 같고, S&P 500 테슬라가 끌고 가고 있죠. S&P 500 그다음에 다우지수 신고가, 미국은 3대 지수가 전부 다 신고가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까지도 전일 신고가가 나오면서 국내 이 IT 반도체가 오늘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라고 보면은 국내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이렇게 국내 지수를 끌고 와서 보면 일단 코스피 기준에서 네, 다행스럽게도 이 꺾여 내려오고 있는 21선을 오늘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네, 시가 갭 상승하면서 일단은 지수적으로는 박스권을 만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가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이 박스권 내에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코스닥의 경우에서도 코스피보다 훨씬 강한 모습이죠. 내려오고 있는 추세선을 지금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위에 있는 이 장기 이평선들을 어떻게 돌파를 하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일단 내일 위메이드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서 차익 매물로 나오면서 게임주의 흐름을 흔들어 놓을지, 혹은 내일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한 수급의 블랙홀 현상이 나오는지 정도로만 네, 시장을 좀 체크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죠.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3% 가까운 상승을 보였어요. 삼성전자의 3%는 뭐 일반 종목의 뭐 10%, 뭐 15%의 상승도 뭐 상승과 비슷하다라고 보여줄 정도로 삼성전자의 3%의 상승은 굉장히 큰 거고,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수급 개선폭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보면은 뭐 전부 다 반도체가 상승한 건 아니고 일부 비메모리 섹터에서 종목군들이 몇 개 움직였는데, 네페스아크 그리고 SFA 반도체의 종목이 좀 움직였죠. 아침에 굉장히 좀 빠르게 종목군들이 순식간에 튀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사실 바로 따라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 비메모리 섹터와 삼성전자 등 IT 반도체의 상승은 보긴 했었는데 사실 매매에 참여는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다시 바닥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지속 관찰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 종목군들 보면 최근에 계속 강한 모습을 보였던 비덴트가 완벽한 신고가를 뚫고 상승을 했네요. 자, 우리기술 투자보다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얘는 단순하게 이제 이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비덴트의 경우에는 사실 위메이드의 이사진이, 그러니까 위메이드 대표가 들어와서 네, 사실상 이 새로운 NFT 그리고 B2언의 연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올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도주기 때문에 추후에 눌림 조정 시점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화 투자증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다날 관련해서 이쪽 섹터가 전부 다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눌렸을 때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는 주도주 섹터다라고 관점을 잡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내용을 가졌던 종목이 넵튠인데,
아침에 기사를 사실 저는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특징주가 나오고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이 보라에 대한 이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이 종목도 이 스타트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시 매수 관점을 이제 슬슬 봐볼 수 있는 새로운 NFT 관련주로 넵튠도 추가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던 갤럭시아 원이 일단 굉장히 높죠. 통상 이렇게 올라간 이후에는 단기 조정을 거치고 재상승을 모색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주도주이기 때문에 눌림을 최대한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기다려서 보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 샌드박스 이슈가 있는 컴투스 인데, 사실 컴투스가 이 약간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뭐 딱 이런 구간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죠. 이런 구간에.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신고가에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아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투자를 엄청 잘 해놓은 회사죠. 위메이드, 뭐 위즈익 스튜디오, MP, 그 다음에 가상자산 등등까지 하면 사실 이 굉장한 회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종목이 이미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조정시 이 종목도 매수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관심 종목에 좀 추가를 해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최근에 제가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었다라고 했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약간 흘려서 봤어요. 제네셀에 대한 기사를 보긴 했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그거를 바로 올렸어야 됐을까? 올릴 정도의 재료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사실 가장 임팩트 있었던 부분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해외 제품 4분의 1 가격의 공급이라는 부분에 내년 1분기에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제네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종 메디칼이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죠. 이게 이제 낙폭과대 개념에서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후에 밀렸을 때는 이제는 매매의 대상에서 빼야 될 것 같고요. 전일 테슬라가 강세를 보여서 저는 원준이라는 종목을 오늘 시가 10만원이 이탈할 때 기존에도 계속 매매를 해왔던 종목이고 이렇게 매매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시가에 10만원을 이탈할 때 일단 들어가서 일부 매도를 하고 일부 종목을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밀렸죠. 코인테크 정도만 장 초반에 시세를 한 차례 주고 저도 장 초반에 좀 들어가서 시가 이하권에서 좀 매매를 하고 원래 눌릴 때 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기다렸던 종목인데 사실 분할 매수가 좀 체결이 안 돼서 이 종목은 끌고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LFP 배터리 섹터도 시장 하나의 한쪽의 축의 주도주 섹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도주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가져야 되고요. 코인테크, 파워넷은 개인적으로 7,000원을 완벽하게 이탈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그린텍이 내일 단일가가 해제가 되죠. 단일가가 해제된 이후에 이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이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주주가 일부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 일부 하락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하락이 저는 좋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16,000원 부근에 근접하면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송네오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어제 눌림목에서 매매를 좀 이어왔던 종목인데요. 사실 조금 많이
아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장중한 때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사실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상한가의 이 시가, 그러니까 상한가의 종가 위에서 마무리가 되면 통상적으로 갭이 들 확률이 높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다 매도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공략의 구간을 한번 봐보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 외에서 KG 케미칼이 일단 정부의 이 요로수 문제로 인한 이 긴급 회의를 진행을 했고 중국에 긴급 요청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은 시간에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한 차례 더 상승 이후에 저는 뭐 시세를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도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는 굉장히 또 강하게 올랐던 종목인지라 이번에 상승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네요. 자, 시장, 네, 수급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과거 테이퍼링 시점에, 네, 테이퍼링이 일어나는 시점에 부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멀쩡했는데 그 외의 국가가 흔들렸다 라는 관점에서 이런 게 시장을 흔들 수도 있는 재료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일부 현금은 그러한 시장의 흔들림의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남겨놓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